저의 아름다운 20대 청춘이 다 가버리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포의 치과 원장 서성용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치과 대학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치의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우선 차이점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치과 대학을 가는 방법은 저희가 수능을 쳐가지고 가는 방법이고요.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는 방법은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DIT라는 시험을 한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차이점을 보면은 치과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기간이 되게 짧아요. 예과를 2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과를 4년을 해서 총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DIT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은 총 8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되다 보니까 예전 제 시대 때 기준으로 하면은 전교 1등도 치과 대학에 가기가 좀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4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저도 뭐 390, 380 이상은 받은 친구들이 가지 않았나. 물론 저는 그때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았죠. 네. 그때 공부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도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뭐 발달하거나 이런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다른 과를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공부 잘한 사람들은 무조건 의대, 치대, 아니면 한의대, 약대 이런 데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였고요. 하지만 이제 치과 대학을 다니면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태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시기가 되게 되는 거죠. 꼭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원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면서 보철과라는 곳에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보철과에서 수련을 저는 마친 상태고, 남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4년 동안 더 추가적으로 마친 사람은 전문이라는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월급이 되게 좀 작아요. 인턴 레지던트 때는 주위에 이제 먼저 졸업을 하고 페이 닥터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보다는 급여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저는 좀 가난하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시절을 보냈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학부 때 졸업했던 과가 제가 치기공과예요. 학부 시절에 보초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도 좋아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상태고, 입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퀄리티를 위해서 밤 12시, 뭐 1시까지 막 실습을 하고 학부 시절에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마음이 좀 바뀌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한 학기를 더 빨리 졸업을 했어요. 학점이 일정 이상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한 학기 정도 일찍 저기 졸업을 했습니다. 기공사도 국가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치과 의사들처럼. 졸업을 일찍 해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죠.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라도 부모님도 어떻게 듣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제 권유를 했어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뭐 학창 시절에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은 저는 그래 뭐하고 놀 건데 뭐 재밌는 게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고, 그때는 이제 PC방이 굉장히 유행했고 PC방도 많이 갔고요. 제 의지대로 공부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고, 수능을 너희는 이제 고3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름 내 옆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도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놀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때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몇 번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저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다르니까 치약 전문 대학원을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하기 싫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길이 있고 그 길을 먼저 도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부모님도 뭔가 이런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되게 자신감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 중에 이제 선배들 중에서도 몇 명 이제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던 분들이 이제 계셨고 이제 멘토식으로 물어봤죠. 되게 만족하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4개월 동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기공사 이제 국가고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거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위한 공부를 그 당시 때는 했었죠. 그래서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결과가 좀 굉장히 빨리 나와서 이제 뭐 취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제가 합격할 거라는 이런 자신감보다는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공부를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변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아서 그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위한 수험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테이블에 쌓아보니까 그냥 키만큼 뭐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허리만큼 갔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이제 공부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초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남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라든지 지식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 수업을 들었거든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또 시작을 해서 물론 제가 원해서 한 공부지만 근데 막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7시 정도에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의 제일 먼저 했고 나갈 때는 항상 이제 독서실이 끝날 때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나오는 그런 시간을 7개월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주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합격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한번 시작하면은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제가 만약에 시험에 한 3번, 4번 떨어졌으면 그때 저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딱 2번 정도 시험을 봐보자. 왜냐면 첫 번째 솔직히 합격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운이 되게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찍은 것도 몇 개 맞았고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포기를 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의대나 치대는 시험을 점수가 미달이 되잖아요. 그냥 유급이에요, 유급. 일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나갔을 때 나 되게 뿌듯해요. 외모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굴곡이 느껴진다는 이런 것처럼 저 치과의사들은 그 환자분들의 치아 상태를 보면은 이 환자분들이 얼만큼 불편하게 지내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고 지내셨을까라는 게 느껴져요. 치료가 마무리가 돼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은 몸이 힘들어요. 굉장히 한시도 이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되게 몸도 이렇게 뭔가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깨라든지 아니면 막 목이라든지 이런 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거북목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치과 의사라는 게 되게 안정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살아가면서 몸이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라는 게 안정적인 대신에, 안정적이란 말은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과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막 치과만 치면은 점들이 막 이렇게 수십 군데 찍어져 있어요. 뭐 저희가 있는 병원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다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치과 의사를 꼭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넓죠. 폭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럴수록 저는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매체에서 좀 접해보고 그런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을 찾아가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치과 의사가 되려는 분들은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의 마음이 조금은 변할 수는 있잖아요. 의대 가라, 치대 가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등살에 휩쓸려서 대학에 오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동영상,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